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9일 토요일 아침 10시 10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녹화 쉬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상승률이 얼마 되지는 않죠? 상승으로서의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락이 자연스러운 데죠. 하락장이니까요. 그죠? 하락장까지는 아니고 이번 주에 반등을 끝내고 이렇게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안 빠졌단 말이죠. 어젯밤 플러스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빠져야 될 때 또 빠지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의 지속이에요.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의미 있게 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이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혼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라고 명확한 방향성을 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하여튼 이번 주에 이 반등을 끝내고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어젯밤에 저렇게 일단 하락이 둔화된 걸로 봐서 일단은 매도세가 멈춘 거죠. 의미 있는 매수세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하락의 속도가 둔화되고 어젯밤 약간이나마 플러스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세가 약해졌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번 주에 반등 끝낸 건 분명하고 일단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이 흐름은 유효한 겁니다. 다만 이 흐름이 둔화가 된 거죠, 그죠? 이 재확인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의미 이런 거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물론 약간 불안하긴 하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하락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빠져야 될 때 안 빠지고, 하여튼 B끝 잘못하면 다시 반등이 튀어오르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좀 하방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으나, 근데 제 생각엔 그렇게 특별히 우려할 것도 없고 특별히 기뻐하거나 그럴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혼조하다, 시장의 방향성을 안 보여주고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증시는 일단 이렇게 특별한 재료 없는 가운데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싸워서 애매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서 적당히 일주일을 마감을 했지만요. 네, 일단 다른 내용들을 보면 이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점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게 애플 이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애플과 엔비디아가 중요하죠. 애플과 엔비디아가 빠지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주식시장은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죠? 나스닥은요. 네, 나스닥은 빠지게 될 거예요. 애플과 엔비디아를 보시면 근데 일단은 별로 흐름이 좋아 보이진 않는 겁니다. 어젯밤에 뭘 했냐? 저항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한 거냐면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주가 아니 이번 주 목요일 장 초반까지 이 매도세를 확인하고 나서 목요일 이후부터는 금 이때부터는 좀 반등을 했는데요. 반등을 하다가 또 이쪽에 또 저항을 또 어젯밤에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이렇게 쭉 빠지다가 반등하는 이런 흐름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하락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어젯밤에도 저항을 만만치 않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폭락에 대한 어떤 자연적인 반등이 일단 끝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반등은 자연스러운 반등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직전 저점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터치한 거기 때문에, 급속히 터치했기 때문에 이 탄력적인 반등이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고, 어제 반등이 올라왔는데 그 반등 자리에서 못 버텼단 말입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음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도세가 일단 강한 걸 확인을 했고, 이런 게 일단 추가로 좀 불안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는 다른 종목들이 강해서 버텼지만 결과적으로 애플이 저항을 확인했다, 또 빠지겠다는 의지가 아니냐 싶습니다. 좀 불안한 모습이고요. 엔비디아도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도 어제 양봉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 전일 양봉을 되돌리면서 매수세가 아니죠, 매도세를 확인한 거죠. 추가로 좀 더 빠지겠다라는 거를,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목표치는 어디까지 열렸냐? 일단 여기 444까지 일단 목표치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플과 엔비디아가 어젯밤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어젯밤 일단 지수는 저항을 확인을 했을 거고요. 물론 어제 지수는 지지력도 확인했죠, 그죠? 나스닥은 지지력도 확인했습니다만, 일단 근데 지금 이번 주에 일단 반등을 다 끝내놓고 하락하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하락으로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 맞다라는 거는 일단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들이 지금 시장을 좀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어젯밤엔 괜찮았을 수 있지만 이런 점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좀 불투명하게 하는 점들이고요. 금리를 보셔도 그렇습니다. 금리를 보셔도 어제 미국 증시 장 초반에는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금리가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10년물 금리죠.
10년물 금리가 상승 마감을 하면서 뭐다? 요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요런 식으로 여기 어디 저항 테스트가 끝났나? 다시 올라가는 건가? 요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금리의 상승세가 끝나진 않아 보이는 거고요. 제 생각에 금리의 입장에서 어젯밤 상승은 좀 요런 점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죠?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넘어갔었다가 지금 밀렸는데 이 단순히 조정이라고 보기엔 좀 너무 많이 밀렸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고점을 못 넘기는 게 아닌가, 이번에 여기를 못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저는 일단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안 그래도 보시면 여기 그래서 이 직전 고점 앞두고 여기서 일단 한번 음봉이 나왔었고 밀렸었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고점 낮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젯밤 또다시 버텨줬단 말이죠. 그렇다면 일단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전고점까지 일단 상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빠져야 될 때에서 안 빠지고 또 버텨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싼 고점이 아니고 조금 더 올라오면서 이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 너무 강하게 빠졌던 거에 대한 부작용을 어느 정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그죠? 이 직전 고점 여기 앞두고 조금 좀 이렇게 차분한 상승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치가 직전 고점까지 더 열리지 않았나.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직전 고점까지 목표치가 좀 열렸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더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제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찔끔 올랐는데 하여튼 근데 아무튼 어제 버텨줬기 때문에 좀 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 좀 더 오른다라고 한다면 다시 전고점, 다시 직전 고점 여기까지 도전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건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어젯밤 상승에는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증시가 조금 좀 시간이 가면서 흔들렸죠. 그죠? 미국 증시 보시면요. 시간이 가면서 쭈쭈쭈 빠졌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이 앞으로의 미래를 좀 불투명하게 하는 그런 점들입니다. 달러도 어젯밤에 올랐죠. 달러도 어젯밤에 보시면 장 초반에 하락하다가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이런 거를 봐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긴축 우려 이런 거를 아직까지 잊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이 가격에 반영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증시는 투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하여튼 그 증시를 움직이는 그 메인 요인, 그 주요 요인인 이런 금리와 달러는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어젯밤에 증시가 좀 안 빠졌다라고 해도 이게 이 증시의 하락이 다 끝났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죠? 증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소들이 계속해서 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젯밤에는 안 빠졌다 할지라도 좀 주의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금리와 달러가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그죠?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금리와 달러가 올라가면서 증시에 좀 부담을 줬다. 근데 여러 가지 투기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빠지고 싶지도 않고 오르고 싶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굳이 다른 이유를 좀 더 찾자면은 증시가 움직이는 어떤 그런 영향을 좀 더 찾아보자면은 이 국제유가의 상승도 좀 국제유가의 상승도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국제유가가 이번 주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번 주였을 겁니다, 그죠? 이번 주에 여기 직전 고점 자리를 완전히 레벨업을 하고 이 자리에 완전 굳히기를 들어가서 이제 레벨업이 됐단 말이죠.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굉장히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등도 아니고요. 너무 상승에 이 기울기가 좀 가팔랐는지 한 거의 일주일 가까이 이번 주에 주 후반에 쉬었단 말이죠. 상승을 여기 박스권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힘도 잘 모아놓은 상태예요. 위쪽에 저항도 잘 소화했겠다. 이거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림입니다. 어쨌든 어젯밤에도 국제유가가 이렇게 오르면서 이 긴축 우려를 좀 자극을 시킨 것이 좀 영향을 미쳤지 않나 싶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랐을 것 같고요. 금리가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달러도 좀 올랐을 것 같고 그런 점들이 증시에 좀 부담을 미쳤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가 오르는 건 증시의 악영향이죠, 그죠? 저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겠구나 싶습니다. 이런저런 점들로 인해서 증시는 이 위쪽에 저항도 확인을 했고요. 근데 아래쪽에 지지선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당장 폭락하고 그럴 생각도 없다는 거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조한 구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번 주에 반등을 끝내고 하락으로 전환은 시켰고, 전환시킨 상황에서 일단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어젯밤에 좀 하락에 둔화됐을지 모르겠지만 한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에 둔화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거는 아래쪽으로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잘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중요한 순간 지나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나스닥이 큰 역사적인 쌍고점을 만들고 있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까딱 잘못하면 굉장히 많이 빠질 수도 있는, 하락의 목표치가 굉장히 크게 열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이 다중고점형을 또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직은 혼조한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뭐 김치국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차분하게 시간이나 잘 보내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어젯밤에 뭐 IT 빅테크가 뭐 그래도 좀 강했었죠, 그죠? 뭐 다른 친구들은 뭐 보시다시피 러셀 친구 러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력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지력이 없습니다. 러셀 지수를 코스피, 한국 증시는 러셀 지수 영향을 좀 많이 받긴 받는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요. 그래서 얘가 일단 보시면 직전 저점 지지력을 이거래일제 확인하고 있는데 이거래일제 지지력이 없습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좀 약하게 흔들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러셀이 얘가 여기서 이제 사실상 지지력이 없으니까 붕괴는 기정사실화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얘가 붕괴가 되게 되면 레벨 다운이죠, 그죠? 레벨 다운이고, 이번에 러셀 지수가 여기서 이 자리를 붕괴시키게 된다면은 요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반등 요만큼 올라오고 요렇게 N자로 하락 목표치가 또 크게 열리게 되겠습니다. 요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혼조한 구간 안에 IT 빅테크가 그나마 좀 버텨주면서 어젯밤에 대형주들이 좀 버텨주면서 뭐 시장의 하락은 막았는데 러셀 지수는 하락 마감했다. 중소형주는 안 좋은가 보다. 그죠? 미국 경제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미국 경제가 좋은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대기업에 한정해서, 그죠? 뭐 대기업에 한정해서 지금 좋은 거고요. 대기업과 서비스업에 한정해서 미국 경제가 좋은 거고, 미국 경제의 취약한 부분은 지금 뭡니까? 어떤 중소형, 뭔가 이 작은 친구들은 위험해요, 그죠? 중소형 은행, 중소형 기업들은 은행들은 뭐 이미 오래전부터 좀 망해가기 시작했고, 물론 뭐 요즘은 좀 안 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중소형 기업들은 지난번에 자료 보여드렸다시피 이자 비용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비용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늘어나고 있죠. 대기업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나 마나 자신들의 높은 신용으로 채권 발행 낮은 금리로 하면서 이자 비용 증가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이자 비용 감소하고 있죠. 미국 경제도 양극화가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이래저래 보면요. 대기업은 잘 나가고 소기업은 못 나가고, 대형은행들은 잘 나가고 소형은행들은 못 나가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어떤 큰 위기나 이런 거는 자꾸자꾸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꾸자꾸 연체와 부도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위기가 생겨나는 거죠. 대기업들이 안 망해도 작은 밑에 어떤 경제에 좀 근간을 이루는 작은 풀뿌리 같은 친구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경제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게 뭐 일단 미국 경제의 지금 약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대기업들은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과 S&P 지수가 잘 버티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뭐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뭐 금리와 달러, 국제유가가 올라오면서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으나, 뭐 IT 빅테크 이런 친구들도 좀 잘 버티고 있고, 그래서 일단 하락이 둔화는 되고 있다. 의미 있는 매도세는 아직까지 잘 보이지 않는다. 의미 있는 매수세도 보이지 않는다. 근데 물론 일단 하락이 우세한 상황이 맞긴 맞죠. 반등을 끝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보면 다 본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좀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요. 독일 증시 좀 잠깐 보자면은요. 독일 증시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혼조함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저점은 낮췄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긴 있는 거예요. 하락이 진행되고 있긴 있는데 또 상승 마감했죠. 야, 이거 정말 참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그런 겁니다. 그죠? 이런 건 이제 좀 능력 있는 어떤 단타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상황을 좀 잘 즐겼을지도 모르겠으나, 뭐 일반적인 다른 투자자들 입장에선 정말 이도저도 아닌 답답한 그런 상황의 연속이라고 보여집니다. 얘도 뭐 특별한 방향성을 일단 잘 보여주진 않아요. 이게 지지력을 확인했죠, 어젯밤에. 그렇지만 저항도 확인했죠. 야, 이거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방향성 미정이죠. 뭐 알 수가 없죠. 예. 하여튼 근데 일단 잘 빠지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분명히 일단 매도세가 강하긴 강해요. 매도세가 강하긴 강한데 매수세도 얘는 좀 만만치 않은 뭐 그런 상황인 거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정말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 지루한 싸움은 다음 주까지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싸움이 좀 더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싸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잘 보여주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나 잘 보내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기대 안 하시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기대를 낮추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젯밤 있었던 일들은 좀 다 본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일단 좀 제 생각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가 잘 버티는 건 하여튼 미국 증시가 강해서 버티는 거고, 어쨌든 어젯밤에도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금리 올랐죠. 그리고 달러 올랐죠. 그리고 유가 올랐죠. 이번 주에 한국 증시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금리와 달러와 유가가 같이 오르니까 삼중고를 겪으니까 한국 증시 한중일 중에서 가장 약했잖아요. 이번 주에 가장 약했던 날들이 있었죠. 그죠? 가장 약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한국 증시는 이런 거에 취약하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어젯밤에 미국 증시는 버텼을 수 있지만 얘네들은 또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일단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일단 보여지긴 하는데요. 근데 일단 그렇다고 급락할 거냐?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이죠. 그죠?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지지력은 확인했지 않습니까? 양봉의 상승 마감했으니까 지지력 확인했잖아요. 한 번 더 지지력 확인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은 지금 지지력을 확인했으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일단 월요일 날엔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란 말이죠. 지지력 확인했으니까 가야죠. 그죠? 매수세 확인했으니까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긴 한데, 근데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오르고 국제유가가 올랐으니까 한국 증시에는 일단 악재가 등장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르긴 올라가더라도 상승이 좀 제한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지난 2거래일 동안 지지력 보였는데 이 자리 지지력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테스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지력 테스트에서 다시 한번 양봉을 보이면서 또다시 살아날지, 또다시 어떤 지지력을 재확인할지, 아니면 지지력을 테스트했는데 여기서 무너질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한 번쯤 더 이 2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선물 335, 336 지지력 재차 테스트가 한 번 좀 더 들어갈 것 같고, 코스닥도 비슷하겠죠? 코스닥도 아무래도 이제 직전 저점 자리에 어제 지지력을 받아서 반등을 했는데 한 번 더 이 자리에 지지력 테스트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봐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켜보면 되겠다 싶고요. 그리고 지난 2, 3거래일 정도 이렇게 좀 상승이 지체되고 있는 환율은 글쎄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죠. 일단 달러가 올랐으니까 얘도 일단 위쪽으로 한 번 더 저항을 테스트하러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계속 올랐으니까요. 영향을 좀 받긴 받겠죠. 또 그리고 위안화도 올랐으니까 좀 영향을 받긴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계속해서 일단 환율 상방 압력은 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확인하긴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위쪽으로 테스트하지 않을까. 테스트해서 올라갈 수 있으면 양봉으로 지가 마감을 할 거고, 여전히 위쪽에 저항이 강하다 그러면 또다시 음봉이 나오면서 저항이 또 누적되겠죠.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저도 모릅니다. 혼조한 구간 지속되고 있으니까 싸움 결과를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좀 한두 가지만 좀 체크 좀 하자면요. 이 미국 증시 신용잔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진댓 오래간만에 한번 좀 보자면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마진댓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미국 주가 지수는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근데 보시면 최근에 약간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그죠? 증시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잔고가 올라가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증시가 한참 오르고 나서 지금 다중고점형, 쌍고점, 혹은 3고점 이런 걸 만들고 있는 그런 걸 확인하는 과정 중인데, 뒤늦게 일단 신용잔고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싶습니다. 이게 과연 다이버전스의 정상화되는 과정인지 뭔지 일단 좀 더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없어 보입니다. 다시 정상화가 되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은 같이 가는 건데, 일단 다시 같이 가고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근데 일단 일단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빨간색 선이 치솟았죠. 그 신용잔고가 미국 증시 상승과 함께 오르긴 올랐는데 약간 좀 추격성으로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증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한두 달 동안 정체되고 있잖아요. 미국 증시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나스닥도 지금 상승이 따지고 보면 이때부터 정체된 거 아니에요. 6월 중순쯤부터 해갖고 지금 이렇게 박스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상승이 정체되고 있는데, 이 정체되는 사이에서 일단 개인 투자자인지 아니면 뭐 기관 투자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증시의 상승 베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일단 뭐 저도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질지 뭐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죠. 다만 근데 지난 2달간 이렇게 정체되는 과정에서 신용잔고가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일 거고요. 지금 사실 아직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아직까진 지지선을 붕괴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들을 붕괴시키지는 않고 아직까진 그래도 이 상승의 기운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꺾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진 그래도 이 상승의 기운이 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신용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상방 베팅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일단 증시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막 엄청난 오버슈팅 나오고 대폭등 나오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차분한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막 빚내서 사고 있다, 이런 거는 사실, 그죠? 이 위쪽에 있는 저항을 소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지선을 붕괴시키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일단 증시가 올라가는데 더욱더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저런 수급적인 지표를 봐서는 일단 증시는 강한 게 맞다라는 겁니다. 저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증시가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분명히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주식을 막 사주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플은 급락을 했으며, 급락 중에 자연스러운 반등했고 어젯밤에 저항을 확인했으며, 엔비디아도 결과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쌍고점 만들고 나서 지금 다시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와중에 이제 금리와 달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일단 투자자들이 주식은 많이 사주고 있고, 상방 베팅을 해줘서 증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이 실질적인 내용, 건강을 살펴보면 건강 상태는 일단 별로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돈의 힘으로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죠, 그죠? 금리가 오르는 게 뭔 상관입니까? 그죠? 국제유가가 오르는 게 뭔 상관이에요? 달러가 오르는 게 뭔 상관이에요? 주식 사면 오르는 거에 맞긴 맞아요, 그죠? 주식 사면 오르는 게 맞긴 맞는데, 지금 한편으로 이런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무작정 주식 사면 오른다라는 어떤 그런 유동성의 힘, 어떤 그런 기대감, 탐욕, 또 그리고 금리와 달러가 오르고 국제유가가 오르고 애플이 빠지고 엔비디아가 약한, 이런 어떤 실제적인 건강적인 부분, 어떤 좀 펀더멘탈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의 힘으로 이 모든 걸 다 찍어 누를 것인지, 아니면 이 기본적인 게 그 건강이 안 좋은, 이런 기본이 안 좋은 게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지, 둘이 싸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아직까지 결과는 모르는 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관점으로 시장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죠? 말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처럼 나스닥 상방 베팅은 약간 줄어들긴 했으나, 그러나 나스닥 선물 매수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요. S&P 선물 매도 베팅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 참 독특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토요일인데 중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네요. 정말 재밌습니다. 중국 물가지표는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디플레이션이죠. 그죠?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게 시장에 일단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하여튼 중국 위안화가 어제 레벨업 된 건 확인하셨죠? 그죠? 글쎄요. 중국 위안화가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물가지표, 이런 뻔한 물가지표가 다시 한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그죠? 안 까먹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특별히 특별히 더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점검 다 했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